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X축 위에 시간에 따라서 얘가 이런 식으로 변한대요. 자, 그때 3초일 때 순간속도가 얼마냐 라는 거예요. 자, 이거 뭐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항상 이제 물리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질문을 파악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련 공식을 연상한다. 자, 지금 이제 질문이 순간속도죠? 순간속도. 그러면은 이제 관련된 공식은 뭐가 있냐? 자, 관련된 공식이다라고 하면은 정의와 법칙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법칙과 정의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쓸 거냐라는 거는 뭘로 판단을 할 거냐? 뭘로 판단할 거냐? 그거는 제시된 조건, 그 다음에 제시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자, 지금 이제 조건을 먼저 보면 조건이 요 xt라는 요 값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v를 찾아야 되니까 아하, 이거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정의구나, 정의. 정의. 자, 근데 보통 이제 델타는 이제 큰 변화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델타라고 쓸 때는 이제 이거를 그 보통 평균 속도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순간 속도거든요. 그러면 순간 속도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t를 델타 t를 dt라고 씁니다. 이게 짧은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델타 x도 dx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출제자가 원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느냐? 수학에서는 미분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했던 거는 이공계 대학생들이니까 간단한 미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게 출제자가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한 미분을 통해서 속도를 한번 구해보죠.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풀어보죠. v는 dx 오버 dt.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50t를 미분하면은 50이 남고요. 그 다음에 10t 제곱을 미분하면은 20t. 그래서 요게 속도의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특히 3초일 때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요 t에다가 3초를 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60이니까 110 해서 답은 3번 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글씨 잘 보이시나요? 어때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ST 그래프예요. 그죠?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을 파악한다. 그 다음에 관련 공식을 연상한다. 근데 그 공식은 뭐에 의해서 판단하냐면은 제시된 조건이나 또는 제시된 상황. 자, 제시된 조건이 뭐냐? ST 그래프죠. 그러면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되는 게 아하,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다. 그럼 여기서 반드시 나오는 거는 이제 속도에 대한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뭐 2초일 때는 플러스 속도냐 마이너스 속도냐 또는 1초일 때는 속도가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자, 질문. 자, 기억 0초부터 2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 자, 이동한 거리죠. 거리는 단순히 이제 스칼라죠. 얼만큼 갔느냐? 그러면은 처음에 얘가 3m 지점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1초 동안에 마이너스 1까지 왔죠. 그럼 벌써 4m죠. 벌써 4m예요. 그 다음에 2초까지는 다시
1까지 다시 올라가네요. 그죠? 그럼 2 해서 6m. 기억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1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느냐. 자, 이게 중요하죠. 운동 방향. 운동 방향이 뭐냐? 이거는 이제 수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속도 벡터의 방향을 의미를 합니다. 또는 속도 벡터의 부호라고 하셔도 돼요. 속도 벡터의 부호. 근데 지금 주어진 게 ST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뭘 찾아야 되느냐?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찾으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1초일 때는 속도가 얼마냐면은 네, 빵 나오네요. 빵. 그 다음에 그 직전에는 음의 기울기고 그 다음에는 양의 기울기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속도, 그러니까 뒤로 가다가 플러스 속도 앞으로 가는 걸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니은도 맞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 2초부터 3초까지 속력은 증가냐. 그러니까 단순히 이 빠르기, 저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2초부터 3초까지 보면은 기울기가 점점점 완만해지네요. 그래서 이건 감소한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다. 땡.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2. 자, 그 다음에 3번. 자, 그래프를 먼저 볼까요? 눈에 딱 들어오죠? VT 그래프나, VT 그래프구나. 그럼 V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이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질문은 이게 PT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F 이퀄 MA다 보니까, F랑 A랑 똑같거든요? 방향이. 그래서 A의 방향이 변했느냐라고 물어보는 대신에 F의 방향이 변했냐라고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자, 0초와 2초, 그 다음에 4초와 6초의 거리는 같으냐. 거리는 이제 당연히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면적은 뭐 눈으로 봐도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0초와 2초, 4초와 6초 평균 속력. 자, 평균 속력은 이 별표 좀 쳐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그 주제거든요. 평균 속력의 정의 자체는 델타 T분의 델타 S, 또는 이제 이걸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은 이제 총 시간분의 총 거리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0초와 2초, 4초와 6초니까 둘 다 그 시간은 2초가 되는 거죠. 2초. 그다음에 이제 거리는 이제 면적이고요. 면적은 당연히 똑같죠. 그럼 평균 속력은 같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렇게 푸는 게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이렇게 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 푸는 방법을 아셔야 돼. 뭐냐면은 이 속력 자체가 지금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1차 함수일 때는 평균 속력은 무조건 얼마로 나오냐? 네, 중간값으로 나옵니다. 즉 5m/s가 평균 속도예요. 1차 함수일 때만.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딱 보자마자 이거 평균 속도 5구나. 그 다음에 4초와 6초도 평균 속도는 5구나. 이렇게 가셔야 돼. 근데 여기서 함정이 또 있어. 뭐냐?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함정인데 0초와 4초 사이에 평균 속도는 얼마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절대 5m/s라고 답하시면 안 돼. 이거 틀린 거예요. 땡. 왜냐? 0초와 4초까지는 1차 함수가 아니죠. 한번 꺾인단 말이죠. 그래프가. 그래서 이럴 경우는 무조건 총 시간 4초, 그 다음에 총 거리, 면적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빈출 오답으로 함정 파놓는 문제로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문제가 나오는 게 0초와 4초 사이에 평균 속도가 5m/s냐 뭐 이런 식으로 오답이 나와요. 당연히 아닌 거예요. 하여튼 2번 되게 자주 나오는 오답, 매력적인 그런 질문들이고, 그 다음에 3번 0초와 6초 사이에 이동거리가 얼마냐. 전체 면적이죠. 전체 면적인데 어차피 뭐 지금 그림상 보면은 요 처음에 삼각형 면적이랑 나중에 삼각형 면적이랑 똑같으니까 이 면적을 여기다 심어 넣으면은 그냥 하나의 전체 면적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초와 4초는 요 면적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요 면적을 이제 물어보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80m인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4번
2초와 4초 사이에 합력은 얼마냐? 자, 합력 아까 말씀드렸죠? F 이퀄 MA에 F 이퀄 MA. 그래서 F 이퀄 MA니까 사실은 F를 물어봤으면은 A를 찾아야겠죠. A. 자, 그러면 A는 뭐냐? 여기서 기울기죠, 기울기. 그래서 출제자는 기울기를 물어본 거다. 그러면은 2초와 4초 사이니까 기울기 없죠? 기울기 없으니까 합력은 0이다. 맞고. 5번 1초와 5초 사이 1초와 5초일 때 순간 속력. 그거는 이제 그 값 자체를 물어보는 거죠. 값 자체를 물어보는. 그래서 1초일 때와 그 다음에 5초일 때는 값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5번도 맞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그림이 엄청 많네요. 자, 그림은 승용차가 10m/s의 속력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진입하는 순간부터 승용차의 후방 200m 지점에 20m/s의 속력으로 달려오는 화물차가 있다. 그래프는 두 차량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승용차가 진입하는 순간을 용수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관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다 낚시예요, 낚시. 이런 문제 나오면 제일 짜증나는 거죠. 40? 뭐가 40이라고요? 벌써 지나가서 잘 모르겠네. 3번 말하는 거예요? 잠깐만, 지금 40이 아니냐? 그런 게 나오는데. 2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2번? 아니다. 아니, 3번. 3번에서 0초와 6초 동안의 이동거리. 그러네요. 80이라고 했구나. 말 잘못했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요 면적이니까요. 40죠, 40. 네. 땡, 40, 40. 자, 계속 할게요. 자, 그래서 요 그림, 주어진 그림부터, 여기 주어진 그림부터 해석을 해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그래프는 두 차량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VT 그래프죠. 자, 보통 VT 그래프가 나오면은 VT 그래프는 잘 안 나온다. 잘 출제가 안 된다. 왜냐면 VT 그래프 자체가 정보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첫 번째, 기울기는 가속도가 되고 또는 거기서 힘이 나오죠. 그 다음에 면적은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VT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 그럼 뭐가 나오냐? 거의 대부분은 ST나 AT가 나와요. 그럼 ST랑 AT가 나오면은 당연히 어떻게 풀어야 되냐? 정보가 제일 많은 VT로 변환을 해서 푸는 게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 그러니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근데 지금처럼 VT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은 반드시 물체 두 개로 나와요. 승용차, 화물차 이렇게. 그러면서 뭘 물어보냐면은 상대 속도를 물어봅니다. 상대 속도. 그래서 누가 더 빠르냐, 또 누가 추월했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 속도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만만찮은 또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부터 무슨 운동하느냐? 이제 직선 운동하는 거예요. 자, 이때 두 차량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기억. 처음 5초 동안에 두 차량 사이의 거리가 점점 줄어드느냐? 지금 앞서 있는 거는 승용차잖아요. 근데 승용차의 속력이 느리죠? 승용차의 속력이 느려요. 근데 화물차는 빠르죠? 그럼 당연히 이제 점점 가까워지겠죠.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10초 이후에는 승용차가 화물차로부터 몇 초 10m씩 멀어지냐. 자, 뭐죠? 거리죠, 거리. 즉 그래프에서 면적을 계산을 해라. 지금 보면은 이제 승용차는 30이 되고 그 다음에 화물차는 이제 20이 되고 그러면은 승용차 일단은 따라잡았느냐는 게 먼저 나와야겠죠. 지금 승용차가 전체 면적이 이만큼, 그 다음에 화물차 면적은 전체 면적은 이만큼. 면적이 똑같네요. 면적이 똑같으니까 결국 이제 10초가 되면은
중간에 뭐 간격이 뭐 좁혀지든 넓혀지든 상관없이 10초가 지나면 무조건 다시 간격은 200m가 되겠네요. 그럼 그 상태에서 승용차 속도가 지금 이제 30, 그 다음에 화물차는 20, 그러면 이제 상대 속도가 10m/s 차이 나죠? 상대 속도가. 그러니까 몇 초당 10m씩 멀어진다. 당연히 이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5초인 순간 두 차량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5초일 때까지 이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5초인 순간이라고 했지만은 문제는 물어보는 게 거리거든요. 거리. 근데 이거는 뭐 면적을 또 짜들어야겠지. 그러니까 5초일 때까지 승용차는 이만큼이고요. 얼마 못 갔죠? 근데 화물차는 우와 이만큼 갔네. 그럼 당연히 거리는 얼마큼 짧아지겠어요. 네, 요 면적만큼 짧아지겠지. 그래서 요 면적 계산하는 것도 이제 나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 면적은 여기에 5, 그 다음에 요게 10, 그러면은 25. 25 짧아지니까 결국 이제 75가 되겠네. 네. 그래서 두 차량 사이의 거리는 100m보다 짧아지느냐? 100m보다 짧아지진 않죠. 그죠? 그래서 175가 되겠네. 25가 짧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디귿은 아닌 거고. 그래서 디귿은 별표 좀 쳐놓으시고, 요런 게 사실은 약간 좀 어렵겠지. 어렵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도 이제 계속 그래프예요. 그 그래프를 왜 그 처음에 제가 많이 책에다 실어놨냐면은, 그러니까 그래프 문제가 보통 최소 한 문제씩은 이제 어떤 시험이든 간에 나오는 편인데, 뭐 심지어 주관식 시험이라면은 뭐 그래프를 네가 알아서 풀어봐라 뭐 이렇게도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ST, VT, AT 그래프 해석하는 게 좀 연습이 되면은 나중에 되게 어려운 뭐 FT 그래프라든가 또는 뭐 PT 그래프라든가 이런 그래프 해석할 때 되게 좀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연습해봐야 전부 다 기울기 해석이랑 면적 해석밖에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마찰이 없대요. 그 다음에 정지한 물체래요. 뭐 이런 거 다 핵심이 있죠. 보통 마찰이 없으면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정지하면은 이제 V0가 0이니까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은 A는 델타 T분의 델타 V에서 T-T0 그 다음에 V-V0 에서 T0는 당연히 빵이고요. V0도 빵이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T분의 V가 나와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은 얘가 T분의 1의 V가 되니까 이때 이 가속도랑 V의 방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서 정지 상태에서 점 이렇게 만약에 빨라지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지금 그 속도의 방향이 플러스 보죠. 그럼 가속도도 똑같이 플러스 보예요. 이게 같아진다고.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초속도가 0이 아닐 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초속도가 0이면은 무조건 속도 방향만 보고 아 가속도랑 방향이 똑같구나 이게 판단이 바로 서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틀리는 건데 근데 초속도가 0이라는 말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은 가속도하고 속도는 전혀 별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용철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데 용철이 자연의 길에 있다가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해. 그럼 그때 가속도 방향을 물어보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가속도 방향은 속도 방향과 같아. 그냥 그것만 이제 외우고 있으면은 아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속도가 플러스면은 가속도도 플러스 방향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오답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얘는 아니거든. 왜냐면은 얘는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초속도가 0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뭘로 봐야 되냐? 속도의 변화로 봐야 돼. 속도의 변화. 속도의 변화. 속도의 변화. 그럼 지금 속도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잖아요. 그죠? 감소하니까 각도는 당연히 마이너스겠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또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F는 MA를 이용하는 거지 뭐. F는 MA는 무슨 뜻이냐? 가속도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다. 이게 사실은 이제 수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벡터 이퀄 스칼라 곱하기 벡터 이런 관계에서는 두 벡터가 방향이 같다. 그래서 지금 얘가 오른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힘은 어디로 받아요? 당연히 왼쪽으로 받잖아요. 그죠? 그럼 가속도도 마이너스 방향인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문제, 정지했다라는 말, 정지했다라는 말. 네. 요 말이 있으면은 사실은 되게 좀 초보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게 없으면은 또 골치 아파지는 거고. 자, 지금 7시 반, 원래 7시부터 7시 반까지로 하기로 했는데, 오늘 세팅 문제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 문제 풀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어쨌든, 이제 VT 그래프다. 그러면 뭘 물어보느냐? 빨리 생각해야 되죠. 아, VT야. 그러면은 당연히 기울기 물어보겠고, 이제 속도를, 아니, 저기, 면적, 이동거리를 물어보겠구나. 자,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1초와 4초 사이에 각도가 얼마냐? 이건 기울기죠, 기울기. 그래서 1초와 4초 사이에, 없네. 그죠?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초일 때, 순간적으로 정지하냐? 아니죠. 5초일 때 정지했죠? 말도 안 되고. 너무 쉬운 문제 냈네. 그죠? 이 문제가 쉽다기보다는 보기가 너무 허무하게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5초일 때, 잠깐. 문제 좀 잘못 봤네. 4초일 때 가장 멀리 있느냐? 이거는 이제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위치는 당연히 이제 요 전체 면적이죠. 그래서 이게 계속 플러스잖아요. 계속 플러스면은 계속 앞으로 갔다는 거니까 5초일 때 제일 멀죠. 5초. 그 다음에 3번 5초일 때 정지하느냐? 네. 요게 맞는 거고. V가 0이니까. 그 다음에 4번 6초일 때 위치는 처음에 위치에 오른쪽이냐? 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운동 방향. 네. 운동 방향은 뭐라고 그랬죠? 속도의 부호.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인 거지. 6초일 때 물체의 위치는 처음 위치에 비해서 어디냐? 이건 얘기를 잘못했어요. 단순히 위치를 물어본 거죠. 위치니까 면적을 계산해야지. 그러면은 이 전체 요 면적은 지금 요 삼각형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이제 4랑 5니까 20을 먼저 갔네요. 최대 20m까지 가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면적만큼 다시 뒤로 가네. 그럼 요거는 1에 5니까 2.5네. 2.5. 그러니까 17.5가 이제 오른쪽에 있네. 네, 그래서 4번은 맞네. 단순히 위치를 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이 아니라. 그 다음에 5번 6초와 7초 사이에 운동 방향. 예, 이 운동 방향이라는 말이 계속 강조하는 속도의 부호죠. 이게 속도의 부호. 그래서 6초와 7초는 계속 음입니다. 그죠? 음이니까 왼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인 걸로. 이렇게. 자, 일단은 이제 5개 풀었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좀 시간이 남기 때문에 좀 이따가 뭐 한 10시나 11시쯤 해서 방송을 한번 킬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마 강의가 들었을 거기 때문에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뭐 점심 드시고 제가 찍어 놓을 테니까 들으시면 되고, 혹시나 강의 없으신 분들은 이 아프리카 TV 알림 켜놓으시고 제가 혹시나 이제 방송 시작하면은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5번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달아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학원 잘 가시고 오늘도 웃으면서 화이팅 합시다. 여기까지입니다.